죽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가 삶을 정리할 가장 정확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언젠가 끝난다는 조건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끝을 잊은 채 남이 정해준 규칙 속에서 허둥지둥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 질문이 뒤늦게 찾아오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 걸. 그런데 그 조금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더 벌었어야 했을까요? 더 큰 집을 샀어야 했을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대체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그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후회합니다.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인생을 빼앗겼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만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가에 길들여집니다. 학교에서는 점수로, 사회에서는 성과로, 가정에서는 역할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평가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때도 남의 눈치가 중요할까요? 그때도 체면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평생 나를 속이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정직했는지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만 훈련하십시오. 나는 지금 남의 시선을 먹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둘째, 후회 없는 노후는 관계의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죄책감으로 묶는 관계,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끌고 가면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까, 가족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삶을 갉아먹으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짐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이 결국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관계는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내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관계는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셋째, 죽음 앞에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미안함입니다. 그런데 그 미안함의 본질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또 하나는 필요할 때 곁에 있지 못한 것.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말을 미룹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를 미루는 습관이 노후에 후회가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을 것 같아서, 늘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무심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문자 한 줄이 평생의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욕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은 욕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성취와 경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망의 중심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로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 더 큰 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것,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침묵을 갖는 것, 이 변화가 없으면 노후는 허전합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계속 움켜섭니다. 돈도 움켜쥐고 사람도 움켜쥐고 자존심도 움켜쥐고 과거도 움켜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결국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괴롭습니다. 놓아주는 연습이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특히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원래 이럴 줄은, 이런 생각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과거에 묶이는 것은 다릅니다. 반성은 현재를 바꾸지만 집착은 현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의 나는 새롭게 살겠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여섯째, 노후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삶은 가난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선택의 능력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복잡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물건도, 약속도, 인간관계도, 생각도 줄여야 합니다. 줄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 감사와 의미를 넣어야 합니다. 작은 햇빛, 따뜻한 밥, 건강한 숨, 누군가의 안부, 이런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결국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평온의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삶을 더 뜨겁게 삽니다. 왜냐하면 유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감각이 있으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집니다. 그러니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떠올릴수록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의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동안의 선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기준이 흐렸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흐리면 하루는 흘러가고 흘러간 하루가 쌓여 어느 날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 2부에서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학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첫째,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기술은 하루의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빠를수록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능력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손실이 됩니다. 빨리 말하면 실수가 늘고 빨리 판단하면 오해가 늘며 빨리 움직이면 마음이 지칩니다. 노후에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품격입니다. 하루에 천천히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넣으십시오. 식사도 천천히, 걸음도 천천히, 대화도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면 감정의 파도도 낮아집니다.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후회는 대개 급한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둘째, 오늘 해야 할 말과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은 결국 같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감사와 사과를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하려 합니다. 그 순간 삶은 거래가 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가 피곤한 이유는 관계를 사랑이 아니라 손익으로 계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대의 성적표를 보고 주는 상이 아닙니다. 사과는 상대가 완벽해서 하는 굴복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과는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에만 3번 짧게라도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립니다. 셋째, 노후의 후회가 폭발하는 지점은 관계의 빚입니다. 젊을 때는 일의 빚이 두렵지만 늙어서는 마음의 빚이 두렵습니다. 갚지 못한 마음, 풀지 못한 오해, 끊어버린 인연, 지나친 자존심.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집니다. 그러니 관계를 정리할 때는 2가지 기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관계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나? 둘째, 이 관계는 나를 더 잔인하게 만드나? 좋은 관계는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나를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노후에는 나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관계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려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넷째, 인연을 끊으라는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망치는 방식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주 연락한다고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의리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상처 주는 관계는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노후에는 친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하면 싸우고 멀리 하면 미워지는 관계라면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자주 만나서 상처받을 바엔 덜 만나고 평안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인연의 품질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만남 이후의 마음 상태로 결정됩니다. 다섯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침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 보일 때 비로소 본질을 봅니다. 죽음은 삶을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해야 할 일 목록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 목록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비교, 하지 않아도 될 자존심 싸움, 하지 않아도 될 과시, 하지 않아도 될 참견. 이 4가지를 줄이면 마음이 즉시 가벼워집니다. 특히 비교를 줄이십시오. 비교는 노후를 망치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감사의 눈을 빼앗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내 손에 있는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자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의미 없는 관계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가 많을수록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고 마음이 정돈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루에 2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뉴스와 소음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마음은 비워야 맑아집니다. 채우면 탁해집니다. 일곱째, 후회 없는 삶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이라고 해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책임, 말의 온도를 지키는 책임, 건강을 돌보는 책임,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는 책임, 노후에는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1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필요합니까? 지금 해야 합니까? 상대를 살립니까? 이 1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기회가 많지만 노후에는 실수의 비용이 큽니다. 말 실수 하나가 관계를 끊고 관계가 끊기면 마음이 병이 됩니다. 여덟째, 노후의 가장 큰 착각은 나중에 하겠다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나중은 늘 현재를 피하려는 변명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때 했어야 했는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십시오.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부모님이 계시다면 안부,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는 짧은 메시지 한 줄, 잘 지내십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인사드립니다. 이 한 줄이 마음의 빚을 덜어줍니다. 마음의 빚이 줄어들면 죽음 앞에서 더 평온해집니다. 아홉째, 노후의 행복은 욕망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물건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후회가 늘어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 필요 없는 감정도 버려야 합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질투, 이 감정들은 다 내가 기대한 만큼 상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감정도 줄어듭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방식으로 조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열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결론은 한 문장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면 마지막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두려운 이유는 오늘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마지막은 정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노후의 하루 루틴은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감사 한 가지를 적고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마음의 빚을 하나 줄이고 밤에는 용서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100일만 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우리를 겁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만 미루라고 말합니다. 그만 비교하라. 그만 다투라. 그만 쥐고 있으라. 그만 스스로를 괴롭히라. 인생은 길게 보면 누구에게나 짧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 쓰지 말고 평안으로 쓰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고마워할 수 있을 때 고마워하십시오.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하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살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이 한마디가 가장 품격 있는 죽음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했는가 보다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를 더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감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그때 그렇게까지 애썼을까라는 허무, 다른 하나는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라는 후회입니다. 그러니 3부에서는 인생의 끝에서 가장 무겁게 남는 것들, 즉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노후의 평안은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증명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성취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난을 이기기 위해, 무시를 견디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그 습관을 노후까지 끌고 오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노후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삶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로 바꿔야 합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남의 평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것, 남의 시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지키는 것. 이 전환이 되면 노후의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후회의 대부분은 말하지 못한 것에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못해서 후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지 못한 것, 특히 마지막이 치명적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만이라는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소모합니다. 노후에는 정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만이라는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소모합니다. 화내는 용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셋째, 노후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의 반복입니다. 같은 서운함을 10년, 20년 반복하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병이 됩니다. 서운함이 오래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오래가면 자존심이 되고, 자존심이 오래가면 고립이 됩니다. 결국 사람은 원망 때문에 혼자가 됩니다. 그러니 원망을 다루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벌주는 감정입니다. 원망을 품으면 상대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픕니다. 잠이 깨고 몸이 굳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원망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감정이 내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닙니다.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용서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넷째,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돈보다 관계의 정리가 더 두려워집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지만 관계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적으십시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5명,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5명,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결정하십시오. 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주변도 힘들어집니다. 내가 참아야 가족이 편하다는 생각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오랫동안 참으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가족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평안은 참음이 아니라 조절입니다. 조절은 죄가 아닙니다. 다섯째, 노후에는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지나면 잊히던 일이 노후에는 일주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깊게 박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정리 능력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히려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그 말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누십시오.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뿐입니다. 나머지는 해석입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싫어한다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해석을 증거로 확인하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내 기준으로 돌아오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세 단계만 반복해도 감정의 낭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의식입니다. 의식은 거창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마음 정돈입니다. 저는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둘째, 식사할 때 이 한 끼가 내 몸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드십시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넷째,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내려놓을 것 하나를 정하고 마음속으로 놓으십시오. 이 4가지가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달라집니다. 죽음은 삶의 그림자입니다. 삶이 어지러우면 그림자도 무섭습니다. 삶이 정돈되면 그림자는 조용합니다. 7째, 노후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채, 시간의 부채, 건강의 부채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채는 미루던 사과와 감사입니다. 시간의 부채는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쌓아둔 것들입니다. 건강의 부채는 괜찮겠지 하며 방치한 몸의 신호입니다. 이 부채는 나중에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부채를 조금씩 갚으십시오. 아주 작은 단위로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20분 산책, 물 한 컵, 10분 스트레칭.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관리의 결과입니다. 8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내가 옳다는 확신에 갇히기 쉽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확신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강해지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노후에 고립되는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멀어지는 이유도, 배우자가 지치는 이유도, 친구가 연락을 끊는 이유도 대화가 설득이 아니라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옳음보다 따뜻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 이길 수는 있지만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을 하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얻습니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9째,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 책임을 다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남은 삶에서만큼은 자신에게 부드러워지십시오. 부드럽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 말이 허락되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았는가?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는가?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았는가?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양심과 내 평안에 맞춰 살았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줄이십시오. 비교를 줄이고 원망을 줄이고 증명 욕구를 줄이고 쓸데없는 관계를 줄이십시오. 대신 한 가지를 늘리십시오. 감사, 사과, 침묵, 그리고 따뜻한 말. 이 4가지가 늘어나면 노후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하며 살았다. 그 말이 가능해지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귀가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비울 것인가로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으는 것이 미덕이었고 쌓아 올리는 것이 성취였고 버티는 것이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부에서는 비움을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노후를 실제로 살리는 구체적인 기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내 손에서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남은 시간은 더 선명해집니다. 첫째, 노후에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젊을 때도 독이지만 노후에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나를 현재에 살게 하지 않고 과거의 성적표와 남의 성공담 속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효도한다. 저 집은 노후 준비가 됐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비교는 사실을 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찢는 습관일 뿐입니다.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하십시오. 나는 내 속도로 간다. 이 한 문장은 노후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문장입니다. 둘째, 비워야 할 것은 미련입니다. 미련은 과거의 선택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인생은 늘 그때의 최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그때의 나는 그때의 힘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미련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노후에 미련이 많으면 잠이 얕아집니다. 마음이 과거를 떠돌기 때문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미련을 비우는 것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셋째, 비워야 할 것은 완벽주의입니다. 노후에 완벽주의를 붙잡고 있으면 삶이 끝없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집도, 자식도, 관계도, 건강도 늘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완벽은 도착지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완벽을 기대하는 순간 실망은 필연이 됩니다. 노후에는 삶의 기준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완벽이 아니라 충분입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먹고 잠들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과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 기준이 서면 행복은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넷째, 비워야 할 것은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는 습관입니다. 이것 때문에 노후가 가장 지칩니다. 자녀가 기분 나쁘면 내가 미안하고 배우자가 화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친척이 삐치면 내가 풀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남의 감정은 남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책임감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내 인생은 끝까지 남의 기분에 끌려갑니다. 노후에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되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는다. 다섯째, 비워야 할 것은 붙잡는 말입니다. 노후에는 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하는 말, 그 중에서도 자녀에게 하는 말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언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언이 많아질수록 자녀는 숨습니다. 잔소리는 사실상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말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평가가 아니라 공감부터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질문을 던지기 왜 그랬어? 가 아니라 힘들었겠구나.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말은 인연을 이어주는 끈이기도 하지만 인연을 끊는 칼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비움의 핵심은
정리입니다. 집 정리만이 아닙니다. 일정 정리, 관계 정리, 욕망 정리, 소비 정리입니다. 저는 노후 정리를 4가지로 권합니다. 물건은 3분류, 지금 쓰는 것, 6개월 안에 쓸 것, 나머지는 보내십시오. 일정은 2분류, 내 건강을 살리는 일정, 내 에너지를 빼앗는 일정, 후자는 줄이십시오. 관계는 2분류,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피곤해지는 사람, 피곤해지는 관계는 거리를 정리로 삼으십시오. 욕망은 2분류, 나를 성장시키는 욕망,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욕망, 불안을 만드는 욕망은 내려놓으십시오. 7째, 비움이 두려운 이유는 비우면 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부모 역할, 가장 역할, 직장 역할, 장남 역할, 맏며느리 역할.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가 멀어지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때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무엇이지?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더 간섭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답은 반대에 있습니다. 역할이 줄어들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노후는 역할의 인생이 끝나고 존재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8째, 비움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에 대한 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길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정직하게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살라. 마지막처럼 살면 오히려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낭비하지 않게 살면 담담해집니다. 담담함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9째, 그렇다면 당장 무엇부터 비워야 하느냐?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변화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하루에 한 번 비교를 멈추는 문장을 말하십시오. 나는 내 속도로 간다. 둘째, 잠들기 전 원망을 한 가지 내려놓으십시오. 이 감정은 내 시간을 잡아먹는다. 셋째, 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물건 하나가 비워지면 마음도 따라 비워집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국 평안의 연습입니다. 평안은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비움을 연습하면 평안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 한마디가 가능해지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된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한다. 오부에서는 이 조용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후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즉 혼자 있는 시간과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결국 남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 노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커집니다. 사람은 주변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 하루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노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관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의미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혼자도 단단해지고 의미가 없으면 사람 속에서도 공허해집니다.
둘째, 노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원리가 다릅니다. 젊을 때 관계는 확장이지만 노후의 관계는 정제입니다. 억지로 넓히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을수록 좋습니다. 노후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 이 셋이 갖춰지면 나머지는 줄여도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러나 관계는 연식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됐기 때문에 상처가 깊고 습관적으로 무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나아지는가 나빠지는가, 나빠진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넷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정제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흔히 생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내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잘 산 것 같다. 자식이 나를 챙겨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고 자녀가 내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자녀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자녀에게 안심을 주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나를 잘 돌본다. 이 말이 자녀를 편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 갑니다. 다섯째, 배우자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이 크게 보입니다. 말투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신경이 올라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생활의 기술입니다. 저는 노후 부부에게 딱 두 가지를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서로에게 감사를 말할 것, 이유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약 챙겨줘서 고마워. 하루에 한 번은 서로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할 것. 사랑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노후의 행복을 망치는 가장 큰 습관은 불필요한 의무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친척 모임, 동네 모임, 오래된 지인 약속, 젊을 땐 사회적 의무가 삶을 확장했지만 노후에는 삶을 소모시키기 쉽습니다. 노후의 의무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대신 내가 선택한 약속만 남기십시오. 선택한 약속은 에너지를 주고 의무로 끌려간 약속은 에너지를 뺐습니다. 남은 시간은 짧습니다. 뺏기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일곱째,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세 가지로 채우십시오. 몸을 살리는 루틴,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마음을 살리는 루틴, 읽기, 기록하기, 조용한 명상, 관계를 살리는 루틴, 짧은 안부, 감사 메시지, 한 달에 한 번 깊은 대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으면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여덟째,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덮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심리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체 상태와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영양이 무너지면 생각이 어두워지고, 운동이 줄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감정 문제로만 취급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은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것은 정신론이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아홉째, 노후에 꼭 배워야 할 태도는 거절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거절을 못하면 결국 폭발합니다. 억지로 맞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거절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거절은 예의 있게 하면 관계를 오히려 오래 갑니다. 열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서 관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 매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집착하고 집착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노후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떨어져 있어도 평안합니다. 붙어 있어도 숨이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5부의 핵심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하루가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나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젊을 땐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노후에는 내 남은 시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 그 자체보다 후회로 가득 찬 마지막 장면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은 거창한 재테크나 건강검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나는 인간답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그 기준이 아주 단순하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가?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제는 미룰 수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늘 중요한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용서한다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일로 미루는 사이에 사람은 멀어지고 시간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후회는 대개 한 가지입니다. 그때 말할 걸. 노후가 되면 체면이 앞서서 오히려 진심을 더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숨기고 체면만 지키면 관계는 결국 껍데기만 남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웃어주십시오. 그 한 번의 작은 선택이 죽음 앞에서 당신을 구해줍니다. 둘째, 관계의 품질을 다시 정리하십시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연락처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는 몇 사람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관계, 늘 비교와 평가로 당신을 줄 세우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남은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래된 인연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덮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노후의 인간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셋째, 돈에 대한 태도를 새로 세우십시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잃습니다. 노후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금액이 아니라 통제감의 부족입니다. 지출을 모른 채 쓰고 어디에 새는지 모르고 작은 변화에도 휘둘립니다. 그러니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오늘부터 통제감을 회복하십시오. 한 달 고정 지출을 적고 불필요한 구독을 정리하고 충동 구매의 순간을 한 번만 멈추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노후의 평온을 만듭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힘이 곧 노후의 재산입니다. 넷째, 건강을 관리가 아니라 존중으로 바꾸십시오. 늙는다는 것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몸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천천히 걸어라. 이제는 덜 먹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젊을 때처럼 억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오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건강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입니다. 매일 20분이라도 걷고 물을 제대로 마시고 잠을 존중하고 몸이 불편한 날에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노후의 품격은 비싼 보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생활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마음의 짐을 줄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노후의 고통은 대개 사건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걱정, 남의 시선, 비교, 억울함, 이런 것들이 밤에 당신을 깨웁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기록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마음을 무겁게 한 생각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적는 순간 생각은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종이 위에 놓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호흡입니다. 길게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살자. 세 번째 기술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남은 시간까지 잃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여섯째, 하루의 의미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사회 속의 역할. 그런데 어느 순간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 존재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걷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작은 리듬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리듬 속에 의미를 한 스푼 넣으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손주에게 한 문장 칭찬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따뜻한 흔적에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둡고 비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밝은 일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남깁니다.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의 온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미루지 말 것. 당신이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후회할 만큼 사랑을 미루지 않았다. 사람이 노후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 지점은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대개 사람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느끼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서운함이 쌓일 때 우리는 늙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준비가 아니라 마음이 꺾이지 않게 사는 준비입니다. 일곱째, 기대를 줄이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노후에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형제자매가 내 희생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배우자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변해주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대를 줄이십시오. 대신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한다.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는 어떤 선을 넘지 않겠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평정은 기대가 아니라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웠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늘 듣는 사람에게 괜찮다며 웃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계속 늦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참아야지 하고 넘기면 그 사람은 계속 함부로 합니다. 노후의 관계는 젊을 때처럼 다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힘듭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자는 말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망가뜨립니다. 대개는 착한 사람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면 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사람 속에서 더 외로워집니다. 만나고도 지치고 웃고도 상처받고 돌아와서는 허무해집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관계의 수는 줄 수 있어도 관계의 질은 좋아집니다. 노후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상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말은 점잖게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베풀면서도 언젠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가? 노후에는 이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요구하기 전에 먼저 표현하겠다. 나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태도를 먼저 바꾸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기대가 줄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노후에 강합니다. 누군가가 10을 주지 않아도 이를 보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10을 기대하는 사람은 9를 받아도 서운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노후의 비극은 대부분 이런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기대를 한 줄 줄이고 기준을 한 줄 세우는 연습입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는 구조를 끊겠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까다로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노후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평온한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잘 지내는 기술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말을 줄이고 약속을 피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데도 밀려나 혼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8째는 이것입니다. 고립을 막는 작은 연결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친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멀어지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노후의 관계는 친구 중심이 아닙니다. 친구는 변수가 큽니다. 건강, 이동, 가족사, 경제 사정 때문에 한순간에 끊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후의 안정은 큰 관계가 아니라 작은 연결의 그물에서 생깁니다. 동네 인사,
단골 가게, 정기 모임, 짧은 안부, 가벼운 도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내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도입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는 고립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찮아지고 말이 줄고 상처받기 싫어서 피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연스럽게 두면 안 됩니다. 고립을 막으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한 주에 딱 3개면 됩니다. 첫째, 주 1회 밖에서 사람 얼굴 보기입니다. 꼭 친한 사람일 필요 없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장님과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과 짧게 웃는 것, 경비실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하는 것, 이런 사소한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내가 사회 안에 있다는 감각을 잃는 순간 급격히 늙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에 있다는 감각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접촉에서 유지됩니다. 둘째, 주 1회 내가 도움이 되는 자리 만들기입니다. 노후의 우울은 대부분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사회에게도 짐이 된다고 느끼면 마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 도우미, 동네 봉사, 성당절 교회에서의 자원활동, 독서 모임의 준비 역할. 핵심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구조입니다. 기다림이 생기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면 마음이 버팁니다. 셋째, 주 1회 내 사람에게 안부 보내기입니다. 여기서 내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옛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긴 대화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짧게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요즘 문득 생각나 연락드렸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은 안부가 관계의 불씨를 살립니다. 노후의 관계는 불꽃이 아니라 불씨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연결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애쓰고 무리합니다. 그러다 지치면 다시 끊습니다. 노후의 연결은 자리 아닙니다. 꾸준히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말이 짧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남이 반복될 때 편안해집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고립을 막는 연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서적 의존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만, 자식에게만, 친구 한 명에게만 내 외로움을 다 걸면 그 관계가 무너질 때 내 삶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연결은 여러 갈래여야 합니다. 한 갈래가 끊겨도 다른 갈래가 삶을 붙잡아 줍니다. 이것이 노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좋습니다. 혼자가 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연결은 친밀한 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접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완전히 고립되면 건강이 흔들립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한번 가는 것도 큰일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연락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니 혼자가 편한 분일수록 오히려 작은 연결을 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실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연결을 약속으로 만들지 말고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약속은 깨지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은 관계를 더 피하게 합니다. 반면 습관은 못해도
다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는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 늘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인사가 오갑니다. 그렇게 관계가 생깁니다. 노후의 관계는 만들기보다 마주치기에서 더 잘 생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고립을 막는 방법은 거창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닙니다. 밖에서 얼굴 보기, 도움이 되는 자리 만들기, 짧은 안부 보내기, 이 세 가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십시오. 노후의 삶은 결국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끊기지 않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고립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설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